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30년이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매립 전 소각을 위한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와 사천의 생활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광역 소각장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효율성 등 각종 이점이 있지만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200톤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진주 지역.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소각 등 사전 처리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턴 전국 지자체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서부 경남에선 진주시와 사천시가 각각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 상황. 이런 가운데 23일 진주 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경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역 소각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소각장으로 도내에선 통영 고성에 준공했고 하동 남해와 김해 진해에서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단독 설치보다 국고 보조율이 높아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 정부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 소각장 설치해 이용할 경우에 광역화 사업 국고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각장보다 시설 규모가 커 이용 효율성이 높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와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신에 그 소각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소내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소각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 다 메꿔지고 산업단지라든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모욕할 수 있는 온수라든지 이런 걸 다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각장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해하동 광역 소각장 추진 당시에도 후보지 등을 두고 인근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진주시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광역 소각장 추진에 신중한 입장. 사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주시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이런 걸 좀 만들어서라도 어떤 우리 사천시와의 어떤 광역화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되면서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주민 공감을 좀 주민들 여기는 물어보고.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진주 사천 간 광역 소각장이 추진될 시 경남도가 컨트롤 타워로서 갈등 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추진될 경우 진주와 사천의 상생 모델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광역 소각장. 하지만 기피 시설인 만큼 지자체 간 협의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